반갑습니다. 토리토리토리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동사 강의 중에서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조동사들은요, 하나같이 해석이 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조동사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의미가 없는 조동사들도 배운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조동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은 7가지의 뜻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조동사라는 거, 오늘 배울 조동사들의 개념 좀 짚고 갈게요. 자, 조동사의 이 조자는요, 한자로 도와줄 조자입니다. 그렇다면 조동사는 언제나 무언가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동사는요, 본동사를 도와줍니다. 문장에서 핵심적인 동사를 도와주고, 본동사를 도와주고, 그리고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울 조동사들은 문장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 조동사는요, 뒷부분에 오는 본동사를 언제나 동사의 원형으로 쓰이게 만듭니다. 자, 무슨 말이냐? 조동사의 뒤에는 언제나 동사의 원래 모양, 원형이 쓰인다는 거예요. 조동사의 뒤에 오는 이 본동사는 ing를 쓰거나 s를 쓰거나 ed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모양 그대로 와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떤 7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이에요. I can jump high. I could jump high. 자, 그러면요, 나는 높이 뛸 수 있다, 이런 문장이에요. 자, can, 할 수 있다. could, 할 수 있다. 둘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이 could는 can의 과거형으로도 쓰일 수 있고, 혹은 can보다 좀 약한 뜻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어요. 뭐 can은 좀 더 강한,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라면 could는 조금은 더 자신감이 조금은 부족한, 할 수 있다, 이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can이나 could나 둘 다 하는 역할은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능력이요. 자, 이 문장에서는 지금 뒤에 나오는 본동사 jump를 can과 could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동사는 언제나 무슨 모양이어야 된다고 했죠? 동사 원형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jump는 s가 붙거나 ing가 붙거나 이런 변형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례도 보겠습니다. You will go there. You would go there. You may go there. You might go there. 하나씩 해석을 해보면 will이나 would는 미래의 뭐뭐일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당신은 그곳에 갈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will과 would를 비교해 보자면 would는 will의 과거형이기도 합니다. 과거형으로도 쓰이지만 현재형으로도 쓸 수 있어요. 단 would는 will보다는 조금 약한 버전입니다. 강도를 좀 줄여서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ill이 뭐뭐일 거야, 뭐뭐 할 거야, 이런 뜻이라면 would는 조금 더 약하게 뭐뭐일 거예요, 뭐뭐 할 거예요, 이런 뉘앙스를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미묘한 차이입니다. may와 might도 비슷한 관계입니다. 아마 뭐뭐일 거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아마도 그곳에 갈 거예요, 이런 문장이고요. may보다 might은 조금 더 약한 추측을 나타내고, 또는 may의 과거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미묘한 차이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will, would, 뭐뭐일 거다. may, might, 아마도 뭐뭐일 거다. 자, 둘 다 미래에 대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동사들이 쓰이면 추측에 관한 의미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 더 볼게요. You must be sad. 자, 우리 이렇게 must가 본동사 be와 만나서 당신은 슬플 겁니다, 이런 의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must의 뜻 중에서는 뭐뭐 이미 틀림없다, 이렇게 강한 추측을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슬픈 게 틀림없어,
이런 강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will, would, may, might과 마찬가지로 must도 추측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도 볼게요. I will pass the exam. I would pass the exam. 저희 pass the exam 하면 시험을 통과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번에도 will이 나왔어요. 위에 나왔던 2번에서 만난 will과 똑같은 모양이죠. would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선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나는 시험에 아마도 통과할 거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I will pass the exam. 나 시험을 통과하고 말 거야. 라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맥에 따라서도 같은 조동사라도 해석이 다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would는 will의 과거형도 될 수 있지만 will보다 살짝 의미가 약해진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3번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I will pass the exam. 나 시험 통과하고 말 거야. 이렇게요. 네 번째 경우도 볼게요. Can I have some water? Could I have some water? May I have some water? 셋 다 지금 내가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이런 뜻이에요. can과 could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may도 공손한 의미를 가진 조동사입니다. May I blah blah 하면 굉장히 공손하게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인 Can I, Could I, May I는요.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를 해도 되는지 허락을 요하는 그런 표현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쓰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지금 계속 조동사, 제가 노란색으로 쓴 조동사 뒤에는 go, be, pass, have와 같이 동사의 원형이 쓰이고 있습니다.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원래의 모양을 가진 동사만 나오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경우도 보겠습니다. You must wear a jacket. You should wear a jacket. You ought to wear a jacket. You have to wear a jacket. jacket 하면 외투를 말하죠. 당신은 외투를 입어야만 해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씩 보자면 must 해야 한다. should 역시도 해야 한다. ought to도 해야 한다. 자, 이 세 가지 must, should, ought to는 조금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뭐뭐 하세요. 해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have to도 해야 한다 이런 뜻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앞에 나온 세 개보다는 조금 약한 의무를 나타내요. 어쨌든 이 네 가지 다 해야 한다라는 뜻은 공통으로 갖고 있습니다. 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요. 그래서 당신은 외투를 입어야만 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해야 한다.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섯 번째도 볼게요. You had better hurry. 자, 우리 hurry는 서두르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죠. 역시 위에서처럼 동사 원형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had better 이 두 단어가 만나면요. 뭐뭐 하는 게 낫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서두르는 게 나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하, 우리 조동사 had better는 충고하는 의미도 추가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조동사 정말로 본동사의 의미를 많이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This building used to be a school. 자, 이 건물은 학교였었다. 자, 우리 여기서 used to는 무슨 뜻이냐면요. 뭐 use를 가지고 사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used to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서 오면 뭐뭐이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은 예전에 어땠다? 학교이곤 했다. 즉 학교였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My teacher would tell interesting stories on Mondays. 우리 선생님은요, 흥미있는 이야기를 월요일마다 말을 하곤 하셨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지금 의미상으로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would는 우리 선생님이 월요일마다 우리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used to와 would 둘 다 과거에
어떤 습관 같은 거, 과거에 어땠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차이점은요, 이거는 어떤 건물이었으니까 건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 건물의 상태가 학교였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used to는 상태 아닌 동작도 나타낼 수는 있어요. 과거의 어떤 습관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습관이 굉장히 규칙적일 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꼬박꼬박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반면에 would는 동작, 과거에 어떠했던 규칙적인 동작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만 used to에 비해서 이 would는요, 다소 규칙성이 좀 떨어지는 불규칙적인 동작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게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이게 아니에요. used to와 would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두 조동사의 이 뜻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규칙, 불규칙을 너무 따지시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어차피 여러분이 문장을 읽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고요. 이 둘의 뜻, 뭐뭐 하곤 했다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쓰인 이 조동사 두 개는 문장 속에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태였었는지, 과거에 어떠한 행동을 했었는지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역시나 동사의 원형인 be와 te를 각각 가지고 왔네요. 자, 우리 오늘 배워본 조동사들 다 뜻이 있는, 의미가 있는 조동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본동사의 뜻을 추가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문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조동사인데 여기서 또는 저기서 쓰이는 뜻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동사의 그런 기본적인 뜻을 암기해 두시는 거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 문장에 따라서 굉장히 융통성 있게 해석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뜻이 없는 조동사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뜻은 없고 기능만 있는 조동사, 정말 궁금하죠? 자, 다음 시간에 조동사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